앞전 영상을 제가 올릴 때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거진 없어져 갈 때쯤에 촬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후로 또 갑자기 확진자 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전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그 밑에 글로는 올려뒀습니다. 잠정 연기한다라고. 안녕하십니까. 위치와 미친다 강성현 하키우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전 영상을 제가 올릴 때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거진 없어져 갈 때쯤에 촬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후로 또 갑자기 확진자 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소모임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10월달 되면 또 조용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변경 없이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모임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서로 건강을 위해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그 밑에 글로는 올려뒀습니다. 잠정 연기한다라고. 저희는 외부인을 받지 않고 우리 팀들 간의 소통으로 공사 현장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저희도 철저히 안전관리, 건강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도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필히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좀 깨끗해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운 날씨에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다 지워주고 좋을 수도 있죠. 눈만 화장하면 되니까. 아무쪼록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쾌감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 촬영은 계속한다. 영상 촬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평짜리 건축물입니다. 200평짜리 건축물인데 계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량은 이미 산출을 했어요. 이미 일반적인 상가이기 때문에 작품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으로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통상적인 건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촬영을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요. 저희가 아직 현장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방송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메일 댓글 달아주셔서 이 파일들을 잘 들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실사용 면적 366 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66 하면은 101평? 101평이네요. 자, 건축 면적 한번 볼까요? 건축 면적 202해배입니다. 이게 건축 면적입니다. 연면적 볼까요? 연면적은 646.6 194 건폐율 55%, 675%, 구조는 철로 콘크리트다. 규모는 4층짜리 1개동을 짓겠다. 높이는 16.8m다. 조경계, 조경평수 해배는 다 나와 있고요. 적었습니다. 그럼 이거 없애죠. 동별계로 1층 179 보이죠? 179, 2층 201, 동부 137.66, 124.04, 21.17 해가지고 총 642.94 해서 289평입니다. 여기 옥탑이 포함이 된 거죠. 여기 연면적에 옥탑이 포함이 된 겁니다. 앞전에도 제가 설명해 줬듯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따위표 하면서 X표 하면서 메모한 것들은 제끼는 거예요. 건물 승률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층에 1층 층고가 4,500이에요. 4,500이라는 게 1층 바닥에서 2층 슬라브 중간까지 4,500 돼 있어요. 그래서 4,500 체크. 그리고 2층 3,600, 3층 3,600, 4층 3,700, 그리고 옥탑 3,600인데 3,600인데 요 1m 파라펫이 올라갑니다. 1m 파라펫 체크. 그래서 총 층고가 높이는 19m로 나오는데 아까 층고 높이가 16m라고 했죠. 여기가 16.8m로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건물까지는 16.8m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것까지 파라펫까지 다 포함하면 19m가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 자, 우수 계획도. 자, 우수 매너리 몇 개인지부터 체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자, 그래서 7개.
오수 매너도 있습니다. 오수 매너 하나, 둘, 셋, 세 개. 우수 매너리 있죠. 150 이중 벽간이에요. 이것 해가지고 31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200으로 바뀌어요. 200 쭉 200 바뀌었죠. 40m. 자, 그리고 무소음 트렌치 있죠. 무소음 트렌치 와이드 200 트렌치 덮개 12m 이런 트렌치 덮개. 오수에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오수 매너는 여기서부터 쭉 가서 쫙 뻗어서 여기까지 가는데 총 27m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 페이지 X 조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1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7.41 해배입니다. 7.41 해배. 내면 쪽이죠. 2번 같은 경우에는 11.84 해배입니다. 11.84 해배. 자, 그리고 나무를 볼게요. 교목, 선주목, 한주, 그리고 왕복꽃나무 3주, 감목으로서 해양목 5주, 백철쭉 7주, 산철쭉 7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조경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지도를 딱 보게 되니까 25m 도로 점령 부분이 64일이라는 거예요. 도로 점령 부분 64일 여기 적었죠. 여기 통신주 이설에 있습니다. 전주 이설, 그리고 장애인 접근로 체크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차장 6대입니다. 주차장 6대. 볼라드 이설. 이렇게 되어 있는 볼라드를 이쪽에 이설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그럼 체크요. 자, 이거는 외부 마감표예요. 외부 마감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물량을 쭉 다 끄는 거예요. 분홍 색깔 선이 포천선이고 회색깔이 보험석 물갈기예요. 어떻게 빼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면적 산출을 합니다. 정면 보험석은 몇 회배, 뒷면은 몇 회배, 우측면은 몇 회배 이렇게 다 들어가가지고 물량을 산정을 하고 할증을 15% 줬습니다. 할증을 15% 준 이유는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잘리는 부분,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증을 주고 계산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단열재 물량은 이 두 개 합산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 블록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총 16개가 됩니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문 양면에서 30cm 이격해서 설치를 해라 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출입문은 900을 유지를 해야 한다. 900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복도폭은 120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실 앞에는 한 2개씩 있다 라고 메모가 되어 있네요. 접근로 한 개 있죠. 자, 여기 메모가 어떻게 되어 있냐, 색감과 질감 다르게 논술립 규사 혼합 해가지고 페인트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를 왜 해놓냐면 나중에 이 도면을 안 볼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다가 다 표기를 하는 겁니다. 승강기 한 대 12인승 승강기고 승강기 전면이 1.4 이상 활동 공간 1.4m 이상씩 활동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는 1.4m씩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면적 산정이죠. 저는 이거 잘 안 맞으더라고요. 그냥 내가 면적을 산정하면 되기 때문에 마당 면적에 대한 산정표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실내 마감표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내 마감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올라옵니다. 화장실은 액방으로 통일, 비너 주레탄으로 통일, 이후에 콘크리트로 마감,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와야지만 이 건물 내부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다라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실내 마감 조역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탕에 시멘트 몰탈 마감이 30, 디젤 하강성 마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면적 산정이라는 게 있어요. 면적 산정. 그래서 이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면적 산정을 합니다. 면적 산출을. 그래, 계단실이랑 홀에 30T 몰탈하고 30T로 하강성 마감한다는 건 알겠다 이겁니다. 그 두께가 60T인 것도 60T 커니스라는 것도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요 계단실이랑 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96캐베라는 걸 진정을 하는 거예요. 몇 평이라는 게 바로 자동 기입되겠죠. 그리고 소매점 1층에 뭐 바닥 샌딩해서 마감하는 거 알겠다. 근데 1층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고 해가지고 이 면적을 싹 산출을 해서 기입을 합니다. 똑같이 적지만 면적 산출을 한다와 안 한다 차이입니다. 그래서 1층의 합계는 179회배다 1층 평수, 2층은 201회배다 61평, 3층은 202회배다 61평,
4층은 143회다. 43평. 옥탑 23.4회다. 7평. 근데 바닥만 산정하면 끝이 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걸레바지에 대한 면적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기 벽체 마감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견적을 잡다 보면 이거 하는데 시간이 좀 제법 오래 걸려요. 왜냐면 봐봐요. 벽체 물량도 다 뽑아야 되고 바닥 물량도 다 뽑아야 되고 벽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 면만 하는 게 아니고 반대면도 해야 되죠. 근데 이 반대면도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외벽과 접하는 것도 있고 이거를 산정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금방 끝나고 이 물량 산정하는 것도 계산기 만들고 가.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물량 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천정은 바닥이랑 거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물량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평면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량 중에 어떻게 봅니다. 엄마야, 근데 차량 지대니까 어떻게 보면 견적 안 됩니다. 미쳤다. 이거 제가 안 넣었어요. 이거 못 봤네요. 지금 이제 와서 보는데.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실수를 하겠어요. 체크 잘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상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비워놓고 화장실과 계단실만 있다. 여기도 화장실과 계단실이 있는데 3층 같은 경우에는 반쯤에서 끊어서 여기는 데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4층에는 여기 확장형 발코니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반입이 안 된다. 여기는 물량이 좀 많죠. 여기는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탁 내려서 문을 열고 나오게 되면 갑 데이지가 이게 갑종 방화문이에요. 갑종 방화문. 불이 딱 난다 했을 때 이 집에서 불이 나면 여기서 끊든지 여기서 못 끊으면 여기서라도 끊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요 집에서 불이 났는데 여기서 끊어내라 이거예요. 이 집은 집만 타게끔 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종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큰 집으로 가고 작은 집으로 가고 현관문을 거쳐서 중문을 타고 큰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있고 욕실이 있어요. 침실이 있고 침실이 있네요. 그리고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까지 같이 있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잘 뺐는데 드레스룸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실내 마감표에 대한 면적을 산출할 때 이 도면은 이미 다 습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도면대로 물량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뽑았어요. 왜 뽑았냐면 평면도에 표기가 안 돼 있고 단면도에 다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기초 두께부터 시작해서 싹 다 다시 적은 거예요. 자, 기초부터 한번 볼게요. 잡석 다짐 200, 거린 60T, 단열재 110T, 외벽 단열재 90T라고 되어 있네요. 단열재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적을 다 뽑아놨죠. 뽑아놓은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뽑아놓은 거 그대로. 빼놓은 거 그대로 들고 가게 되면 몇 루베가 들어가고 단열재가 몇 개가 들어간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1층 홀에는 시멘트 몰탁이 있고 가정석이 있다. 1층, 2층, 3층에 그냥 화장실을 바닥 핵방, 요 구배 몰탈, 바닥 타일, 경량철골, SMC, 벽체 핵방, 그리고 타일 해가지고 물량을 다 해놨습니다. 4층 주택에 대한 단열재 엄청 들어가죠. 윗지방 춥잖아요. 윗지역은 여기 춥기 때문에 220으로 단열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탑에 대한 기계의자, 계단하고 면가리, 오도로바에 대한 샌딩 부분, 계단 물량 산정했고요. 계단 중부에는 시멘트 몰탈과 방음선이 있다. 근린생활 시설에는 기계인 의장이지 샌딩은 안 해요. 기계인 의장. 그리고 금강철골, 무성면 텍스가 있어요. 외벽 마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T짜리 저방사 단열재, 일반사 단열재 여기 있고요. 공기층이 70에서 1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외벽 물량 산정하면서 물량 산출했죠. 대로 들어갔습니다. 세대간 경계벽 상세로 15T짜리 시멘트 몰탈, RC 블록을 200T짜리 RC 블록을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각 3층 220 단열재에 이미장을 한 후에 우레탄 방수, 비노출 우레탄이 아니죠. 우레탄 방수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처마 쪽과 물론 처마 190T짜리 단열재를 먼저 넣고요. 그리고 경량철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스팬드를 넣어 마감을 하네요. 배당 탑 중에 보면 경량철골이 들어가 있고요. 텍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220T짜리 단열재.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여기 밑에 싹 정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정리를 하냐면 나중에 견적서 뽑을 때는 110T짜리 단위 몇 회래?
90D짜리 몇 회래, 저방사단열재 몇 회래, 영양철분 몇 회래, 텍스 총 몇 회래, 총 해배수가 나오니까 수장공사라든지 산열재 공사 또는 석공사 각 공종별로 물량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콘크리트 물량 계산기, 기둥 계산기, 보호 계산기, 벽체 계산기 이렇게 토탈 합계해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량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량 산정 산출하는 거는 이게 끝이에요. 뭐 근데 물론 전기통신 소방 기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도면은 다 읽을 줄 알지만 도면을 읽는 거랑 물량 산출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보통 건설사들은 전기통신 소방 설비는 외주업체에 넘겨서 전문가한테 견적을 의뢰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통신은 우리가 한다, 소방을 맡긴다, 기계도 맡긴다. 철근이랑 콘크리트 계산기에 대한 사용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물량을 기입하고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러면 견적을 잡는 것만 남았죠. 견적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다음 편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코로나 항상 예방하시고 조심하시고 손 꼭 씻으시고 손 소독 자주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